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시카고 총기 난사범은 범행을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후 여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총기 사건은 시카고 외 최소 10곳 이상의 다른 도시에서도 총격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가주 에머도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꽃놀이나 바베큐에서 산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서부에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호수 수위가 관측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달러화 초강세에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17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미국 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LA 카운티에서만 15,4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인 88%가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추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장관이 8개월 만에 만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적 인플레 여파 속에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 친척 동생이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친척은 맞지만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씨와 신 씨 어머니는 윤 대통령이 당 경선 후보 시절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4강에 올라 4회 연속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또 두 아이의 엄마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의 율레 니마이어도 4강에 올랐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엔젤스는 4연패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다가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는 흐린 하늘로 구름 짙게 깔려있지만 LA 하늘 기준으로 오전 11시를 전후로 맑은 하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 헤드라인에서 뉴욕 증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하락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그래프가 지그재그로 지금 상승했다 떨어졌다 계속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데오 갤러리아, 한인타운 내 로데오 갤러리아 몰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시 10분경
화재가 발생했고 로데오 갤러리아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주민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911에 신고를 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14분 만에 불을 진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한 뒤에 이 식당 주방 스토브탑 위에서 음식이 타면서 불이 났다라고 이 화재 원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했는지 또 몇 명이나 주방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사람은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화재가 식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생국에 통보를 했고 위생국의 확인과 화재 진화 절차 그리고 보수 절차 확인한 후에 이 식당은 다시 오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 로데오 갤러리에서 발생했던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돼 현재는 소방관들이 거의 철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선과 피로를 녹진 미국의 독립기념일, 시카고 교회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놀린 총기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친 것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번 연휴에 미 전역을 휩쓴 끔찍한 총기 폭력의 한 사례일 뿐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만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최소 57명이 총탄에 맞고 이 중 9명이 사망한 것으로도 집계가 됐고 교외 지역인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가 하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중심지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파크웨이 필라델피아 미술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각각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불꽃놀이를 즐기려고 현장에 모였던 군중이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서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붐 아일랜드 파크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총격 사건으로 8명이 다쳤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중 다수는 중태입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도 4일 새벽 나이트클럽 밖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역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4명이 나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는 4명,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6명의 총격 부상자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뉴욕시 등에서도 주말 연휴 동안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 4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만 3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이제 반 지났을 뿐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400건을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31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 4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 교사 2명이 숨지는 이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진 5월 24일 이후 한 달간 10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날마다 하루 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주에 총기 난사 사건이 4건 미만인 주는 없었다라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집계입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에 따른 사망자는 343명, 부상자는 1,391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명 이하의 총기 사고는 이 수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총기 난사의 날이다. 이런 오명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여장을 하고 달아나는 등의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1급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20대 총격범 기소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총기 난사범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여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범행 후 군중 속에 숨어 현장을 탈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범인은 이처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federal partners to understand every aspect of this well-orchestrated and carefully planned crime. 과거 살해 위협과 자살 기도로 가족이 신고해 경찰이 크리모의 집에 2차례 출동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출동한 경찰이 흉기 16자루를 수거했지만 체포되지는 않았고 이후 합법적으로 총기 여러 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모는 이 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70발을 난사해 현재까지 7명이 숨졌고 3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검찰은 크리모를 일단 7번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ese are just the first of many charges that will be filed against Mr. Crimo. I want to emphasize that. There will be more charges. 수사당국은 크리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 레돈도 비치 업소에서 어깨에 소총을 메고 용의자가 침입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레돈도 비치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전날이었던 일요일 낮 12시 50분 페리파크 인근인 알테시아 블루버드에 위치한 2300 알테시아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 업소에서 이 돌격용 소총을 어깨에 메고 업소로 침입한 용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소총 종류의 살상 무기를 소지한 용의 남성이 업소에 침입해 돈을 강탈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특수기동대 스왓팀 출동해서 업소 일대를 통제한 채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용의자가 업소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흰색 후디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지난 일요일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6인치의 키에 흑인 남성으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것으로 현재는 지금 사진을 통해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광도 사건과 관련한 신고 레돈도 비치 경찰국이 적극적인 주민들의 제보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310-379-2477, 310-379-2477번으로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는 이른 오전에는 흐리고 안개 끼지만 차츰 맑은 하늘 회복하는 하늘 전망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LA로는 78도, 밸류 아일랜드 86에서 88, 해안가는 오늘 68도, 산간 지역 76도의 한낮 기온 전망됩니다. 오늘 정도까지는 비교적 선선한 여름 기온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기온 차츰 고개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최근의 선선함보다는 약간 더운 남가주 날씨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구름이 제법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65도고요. LA 하늘 기준 오전 11시를 이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벌뱅크는 구름 많고요. 흐린 하늘 보이면서 66도. 토렌스 구름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68도. 플러튼 여전히 구름 많은 가운데 67도. 얼바인 역시 아직은 흐립니다. 67도. 리버사이드는 구름 거치면서 맑아졌습니다. 6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고 있죠.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 서부 지역이 모두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올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유타주 그레이크솔트 호수 수위는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레이트 솔트호는 지난해 10월에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위를 보였는데 심각한 기후 위기로 최저치 기록이 또 깨진 겁니다. 조엘 페리 유타주 천연자원부는 호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위기에 처한 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트 솔트호 수위는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가을이나 초겨울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가뭄이 이어지면 수위가 더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수호인 그레이트 솔트호의 수위 하락과 면적 감소는 지금 계속 몇 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 수량 감소는 호수에 머무는 철새 수백만 마리의 생태와 13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호수 바닥이 노출되면서 중금속인 비소가 공기에 흘러들어가면서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솔트레이크호 외에도 서부의 많은 호수와 저수지가 현재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손꼽히는 호수 오르빌호와 시에스타호는 지난달 수량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반짝이는 푸른 빛을 띠었던 두 호수는 가뭄으로 물이 사라져 곳곳에 메마른 갈색 바닥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미드 호수에서도 물이 빠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무렵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머드워 카운티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인 당일 오후에 발생한 산불이 하룻밤 사이에 규모가 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가뭄으로 초목이 바짝 말라서 불길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산불의 진화율은 0%입니다. 에머도어 카운티 보안관실은 5일 오후 의무의 대표령과 대피경고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전날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복스비치 인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쏜 폭죽이나 바베큐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에 따라 이 강변에서 물놀이하던 약 100명을 인근 발전소로 대피시켰었고 이후 불길이 번지면서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발전소에 고립됐다가 4일 밤에서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주요 전력 인프라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지형 때문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미 서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갈수록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합동화재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서울의 30배 정도로 최근 10년간의 평균의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 상태가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코스트 에어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LA 지역과 코첼라밸리 지역에 미립자 주의보를 발효한 것입니다. 불꽃놀이는 높은 수준의 철과 미립자를 배출해 대기오염 주범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출 물질은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에어 퀄리티 매니지먼트 측은 독립기념일 당일의 대기 미립자 수치는 정상이지만 그 다음 날인 5일의 경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실내에 있을 것을 당부하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등의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 오늘 6일 또다시 새로운 대기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발생한 화재 여러 건에 대해서 불법 불꽃놀이가 원인이 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CBS LA 보도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자정쯤 플러튼 주택 차고에 불이 붙은 지 주택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직접 호스를 꺼내서 진화에 나선 집주인
불꽃놀이에 의해서 불이 났을 것이라는 소방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산타아나 지역의 사우스플라워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 창고에서도 불법 불꽃놀이에 의해서 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일어나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긴급히 출동해 불이 주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고와 여러 나무 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또한 4일 밤 9시경에는 애나임 지역 웨스트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헌팅턴 비치 지역의 에지몬드 드라이버에서도 버려진 불꽃놀이에 남은 불씨로 펜스에 불이 붙은 뒤 지붕 코너가 불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에 발생한 화재들이 잇따랐던 개인이 벌인 불법 불꽃놀이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몬테벨로에서 폭죽 사고로 주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이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 밤에 몬테벨로 지역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부상을 입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법 폭죽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망 원인을 위해서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랜드 테라스시에서는 이 불법 불꽃놀이로 인한 불꽃이 주택 차고로 옮겨 붙으면서 차고가 전소되는 그런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폭죽 소리를 들었다라고 전했지만 폭죽이 원인인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가주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학업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인 탑10 고등학교 순위에 LA의 하버드 웨스트레이크와 오렌지 카운티의 유니버시티 고등학교, 트로이 고등학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문대학 입학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학 후 우수한 성적으로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랭킹과 리뷰 사이트인 니치가 고교생들이 대학 입학 후 학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재학생들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가주의 고등학교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탑10 공립 고교 명단에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하이스쿨이 4위, 플러튼의 트로이 하이스쿨이 7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사라토가 하이스쿨이 공립고교에서 1위를 차지했고 팔로알토의 헨리 건 하이스쿨이 2위, 샌디에고의 캐년 크레스트 아카데미가 3위, 산호세의 림브룩 하이스쿨이 5위, 팔로알토의 팔로알토 하이스쿨이 6위, 베이지역 라클린의 위트니 하이스쿨이 8위, 쿠퍼티노의 몬타비스타 하이스쿨이 9위, 칼슨의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매스매틱스 앤 사이언스가 10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10 사립고교의 남가주에서는 LA의 하버드 웨스트레이크가 4위, 샌디에고의 비숍 스쿨이 7위, 라캐나다 플린트리치의 플린트리치 프랩 스쿨이 8위, LA의 말보로 스쿨이 9위, 페사디나의 폴리테크닉 스쿨이 10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 사립 고등학교 1위에는 오클랜드의 컬리지 프랩 스쿨이 1위, 베이 지역인 레드우드 시티에 있는 스탠포드 온라인 하이스쿨이 2위, 팔로알토의 카스데이아 스쿨이 3위, 베이 지역인 힐스보로에 있는 크리스탈 스프링스 엄랜드 스쿨이 5위, 산호세의 하커 스쿨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니치는 교육부의 데이터를 근거로 재학생들의 SAT와 ACT 점수, 재학생들이 지원을 검토하는 대학의 수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매기는 학교 레이팅을 종합해서 이번 순위를 도출해냈습니다. 니치에 따르면 가주의 탑 공립 1위로 이름을 올린 사라토가 하이스쿨의 경우 재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는 1430점, 평균 ACT 점수는 3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주에서는 북가주 베이 지역의 사립과 공립고교들이 탑10 고교 순위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LA와 얼바인에서도 이름을 올린 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사이버 왕따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 기금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며 한인타운 내 라이즈 고양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학교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은 한인 가정상담소 강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청, LAPD, FBI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책임자가 초청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에리카 박
담당자는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이해해 학교 폭력 근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원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라고 취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 213-600-7312 213-600-731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 프랜차이즈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 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한류 컨텐츠의 문화 열풍으로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한국 먹거리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아진 관심에 힘입어 인기 K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미국 진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미국 지회에서 오는 25일 오후 4시 제5회 K 프랜차이즈 미국 투자 설명회를 줌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 프랜차이즈 미국 투자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국 브랜드는 흑화당, 청년다방, 피슈 마라홍탕, 생활맥주, 탄탄면 공방입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중앙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엄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브랜드며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미국에 진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장 회장은 K 프랜차이즈 미국 투자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인 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KFA 미국 지회 등의 관련 단체와 함께 미국 내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를 기획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명회 등록 문의는 전화 213-435-3277, 213-435-327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직 6개월 뒤죠.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신고 제도가 도입돼 행정상 관리 주소 이동이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 불편하게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지 변경 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부모 등 주소를 2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례로 미국 지사 근무를 위해서 올 초 한국을 떠나면서 부모의 주소지인 동작구 대방동을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했을 경우 1년 후 부모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해외 체류자의 변경 신고를 통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 근무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주소 변경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로컬타운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반등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계속 그러는데요. 3,000명대, 4,000명대 꾸준하게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15,41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요일이었던 2일 5,865명, 일요일이었던 3일 6,020명, 독립기념일 당일 월요일 3,528명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휴 동안 LA 카운티 누적 확진자 수는 314만여 명으로 사망자는 32,000여 명입니다. 어제 화요일에는 2,9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사망자 10명이 보고됐습니다.
바바라 페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와 입원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추세가 2주 동안 이어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09명으로 그 전주였던 84명보다 증가한 상태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886명으로 현재 집계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병원에 225명 이상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역시 오렌지 카운티도 이런 확산 추이가 지속되면 올 여름 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4와 5가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되며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며 재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BA4와 BA5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감염됐던 경우에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학장은 이로 인해서 올 여름과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까지 코로나 감염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BA5 급증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지난달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 변이에 의한 재감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한두 달 사이에 재감염되는 사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가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 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10월 한 달간 개솔린에 대한 주 세금 부과를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2억 달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의 빌리 주지사도 2주간 식료품 및 포장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해 판매세를 감면하는 예산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1억 달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예산 연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법을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것으로 주정부가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1개 주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연방 예산을 주정부 감세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 길이 만들어지자마자 테네시주와 플로리다주가 다른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대규모로 재확산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을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이 제때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인 파이자와 모더나에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 BA5 변이를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A4와 BA5는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미국 회사인 만큼 신종 변이용 개량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개량 백신이 미국에서도 제때에 보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조사는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나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주 FDA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공급 일정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날이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를 막아줄 새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는다면 올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학자들은 최악의 경우 향후 1년 안에 미국 안에서만 2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름값, 식료품 값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렌트비도 치솟자
취약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센서스 조사에서 지난달 초 기준 1370만 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비 및 모기지 상환액을 체납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460만 명은 앞으로 2달 안에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주택 임대료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렌트비는 2002달러로 1년 전에 1738달러보다 15%가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만큼 노숙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위 임대료가 100달러 오를 때마다 노숙인 비율은 9%씩 증가한다는 2020년 기준의 보고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액을 체납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들, 내야 하는 페이먼트, 카드비, 자동차비 모두 다 체납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9명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머스대가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성인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해당 문항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6%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8%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라는 답변이 전체의 33%, 기름값 상승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로라도 이 홈구장인 로키스 산에 올라가서는 1승 2패로 힘들게 경기를 마치고 내려왔던 LA 다저스가 홈구장에 돌아와서는 지금 콜로라도를 이틀 연속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마이애미 말린즈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마이애미의 이 샌디 알칸타라, 지금 올 시즌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투수죠. LA 다저스의 토니 곤솔린과 함께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8이닝 무실점으로 엔젤스 타선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소위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웸블던 테니스에서 조코비치가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화장실이 승부의 최대 변수였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통산 6번 윈블던 우승에 빛나는 조코비치가 20살 신예 야닉 시너에게 고전합니다. 시너의 강한 스트로크를 막지 못해 1세트 그리고 2세트를 연속 내줬습니다. 한 세트만 더 빼앗기면 탈락하는 벼랑 끝 상황. 이 순간 조코비치가 주심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온 조코비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 2세트 부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펄펄 날기 시작했습니다. 전매 특허인 백핸드 패싱샷을 날린 뒤 잔디바닥에 두 팔을 벌리고 승리를 확신한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결국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둔 조코비치는 역전승의 비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Had a little bit of a refreshment, toilet break, and a little pep talk in the mirror, and trying to. It's actually truth, you know. 조코비치의 이른바 화장실 매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도 먼저 2세트를 내줬지만 화장실 다녀온 뒤 역전했습니다. 심리전의 대가 조코비치는 4강에서 영국의 캐메론 노리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세계 랭킹 103위 타티아나 마리아가 2대1 역전승을 거둔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둘째 딸을 출산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맛본 생애 첫 윈블던 4강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윈블던 4강에 오른 건 1975년 마가릿 코트 이후 47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현재 윈블던 나머지 이제 8강 경기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과 타일러 프리츠가 경기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선 가운데 3세트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갈링과 닉 키르고이스와의 경기는 이 호주의 닉 키르고이스가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3세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득점왕 밀어주기 뒷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수상 성공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선수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준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프로젝트는 실제 경기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내 경쟁자 모우라가 내준 패스를 손흥민이 폭풍 드리블 끝에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해리케인도 계속 패스를 내줬지만 손흥민의 슈팅은 번번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동료들이 얼마나 도와주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교체로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득점왕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우라 선수 들어오면서 득점왕 만들어줄게 이랬는데 또 베르바인 선수 들어오면서 한 골 더 넣게 해줄게.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르바인 선수는 이제 뭐 모우라 선수도 마찬가지만. 2022년 7월 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신용의 상징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든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